빵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국립의과대학에서 300편이 넘는 논문을 깊이 파고든 후 한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가 빵 섭취 시 피해야 할 음식들과 빵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논문들을 기반으로 이번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빵을 즐겨 드시는 편인가요? 혹시 아침 식사로 항상 빵을 선택하거나 출출할 때 자주 빵을 찾으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빵을 먹는 경우가 잦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국 20세부터 6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아침에 빵을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바쁜 아침, 데우기만 하면 되는 빵은 정말 편리하죠. 게다가 편리함 뿐만 아니라 달콤한 단팥빵부터 담백한 식빵까지 다양한 종류의 빵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건강 TV 채널에서는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며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으로도 빵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빵이지만 혹시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빵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질환 같은 위험한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빵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즐겨 찾는 것이 바로 식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식빵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먹곤 합니다. 여러 가지 토핑을 곁들이면 식빵이 훨씬 더 맛있어지죠. 하지만 빵과 함께 먹었을 때 더 위험한 질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빵 자체로도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빵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과 빵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빵을 너무 많이 먹으면 뇌와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빵을 계속 먹는 것이 왜 이러한 질병들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빵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영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빵을 과도하게 먹으면 혈당, 지방, 비만, 그리고 장내 환경 악화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혈당 상승, 중성지방 증가, 비만 위험 상승,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 복합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 혈당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주 듣는 용어지만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혈액 속에 함유된 다양한 수준의 포도당 농도를 바로 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고혈당이라고 합니다. 정상 혈당 수치에서 갑자기 고혈당으로 치솟으면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신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GI는 이러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기 쉬운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글리세믹 인덱스 글라이시믹 인덱스로 알려진 GI는 식품에 포함된 당이 체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즉, GI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 GI 수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빵은 고고 GI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빵을 섭취하면 혈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빵의 종류에 따라 GI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팥빵은 95, 프랑스 바게트는 93, 버터롤은 83입니다. 이들은 모두 높은 GI를 가진 식품입니다. 이를 통해 빵은 GI가 높아 혈당 상승을 쉽게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다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전환하는 역할도 합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비만의 원인이 되는 전환된 중성지방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결국 빵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 중성지방, 비만 위험이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내 환경 악화, 위험 증가라는 단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밀가루의 성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루텐은 매우 끈적이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글루텐을 섭취하면 장이 마치 끈끈하게 달라붙는 것처럼 굳어집니다. 그 결과 장에 달라붙은 글루텐은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는 장점막을 손상시키고
빵에 버터를 발라 먹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단백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포화지방은 버터지방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버터에는 놀라운 양의 포화지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코코넛 오일과 버터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버터가 악성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켰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버터가 안 좋으면 마가린은 괜찮을까요? 사실 마가린 역시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가공식품의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를 회수하는 반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남아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트랜스 지방산을 섭취하면 나쁜 지방이 늘어나고 좋은 지방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트랜스 지방산의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버터나 마가린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겠지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잼입니다. 빵에 잼을 발라 먹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양한 과일로 만든 맛있는 잼을 빵에 곁들이면 훨씬 더 맛있어지죠. 이렇게 맛있는 잼이지만 사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이전에 빵 자체가 혈당 상승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잼까지 더하면 혈당은 더욱 치솟게 됩니다. 잼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시판되는 잼에는 심지어 과당 포도당액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당 포도당액은 설탕보다도 혈당을 더 높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빵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데 잼을 더하면 혈당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게 됩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동맥경화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잼과 빵을 함께 먹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빵에 잼을 자주 발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음식은 햄, 베이컨, 소시지입니다. 많은 분이 아침 식사로 햄, 샌드위치나 핫도그를 즐겨 드시죠. 아침부터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빵과 함께 먹으면 더 식욕을 돋우고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공육 역시 빵과 함께 섭취하면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가공육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산의 양 때문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시지를 포함한 가공육의 섭취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공육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공육은 간편하고 맛있지만 빵과 함께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씩 양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빵과 함께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빵은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빵과 함께 먹으면 가장 좋은 대체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걀과 채소는 빵과 함께 먹기에 강력히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달걀과 채소는 빵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샌드위치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빵과 함께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식이섬유가 어떻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출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18세부터 64세 일본인의 하루 식이섬유 섭취 목표량을 남성의 경우 21g 이상, 여성의 경우 18g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은 평균적으로 약 14g의 식이섬유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식이섬유 섭취량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매일 3에서 4g의 식이섬유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치즈와 나또는 추천식품 중 두 번째입니다. 빵과 나또를 함께 먹는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또는 건강에 매우 좋기 때문에 빵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애초에 빵과 나또를 함께 먹으면 과연 맛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매우 훌륭한 조합입니다. 나또는 밥과 함께 먹는 이미지가 더 강할 수도 있지만 빵과 나또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일단 한번 속는 셈 치고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빵과 나또의 조합을 추천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유익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또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성분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치즈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신경과 근육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치즈에 포함된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빵의 치즈와 나또의 조합은 언뜻 보면 믿기 어려운 조합일 수 있지만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맛도 훌륭하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단맛 나는 빵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잼은 혈당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빵을 달콤하게 먹고 싶다면 꿀을 뿌려 드셔보세요. 꿀에는 폴리페놀, 미네랄, 비타민 B군, 비타민 C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산화된다는 것은 마치 철이 녹쓰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 산화는 동맥경화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는 기능을 바로 항산화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즉, 꿀은 혈관을 보호하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면역력을 높여 감기나 감염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아가 꿀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꿀을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화합물이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설탕에 비해 꿀의 당분은 혈당 상승을 훨씬 더 완만하게 억제합니다. 이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빵을 달콤하게 먹고 싶다면 꿀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떠셨나요? 빵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빵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 이해하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니 빵을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한 번에 너무 과도하게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실패하기 쉽습니다. 꾸준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시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빵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과 댓글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 정보가 나에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만약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다면 솔직하게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